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 본부입니다. 4월 24일 모닝 미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전일 장마감 코멘트입니다. 임정훈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9거래일간의 랠리 끝에 하락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와 가격 상승 압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승 배경이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소프트웨어 업종 급락과 유가 상승 부담이 맞물린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된 선박을 격침하라고 지시했고 테헤란의 방공망이 재가동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는 등 중동 변수가 시장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소프트웨어주의 약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도 성장 둔화 우려에 IBM과 서비스나우가 각각 8%와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상승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9%대 급등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의 상대적 온건파 인사가 협상단에서 물러났다는 보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 유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마이크론의 중국 경쟁업체 규제 강화 요청 소식 등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한국 경제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류진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진입니다. 어제 한국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1.7%로 시장에서 전망치 최상단인 1.2%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저 1분기 성장률 호조는 일단 경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좀 버텨주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증가 그리고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나 건설 투자가 견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7%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참고하저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저희 1분기에는 조금 일시적 요인들도 성장률 상승폭을 키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성장률 감안을 하면 일시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성장세 자체가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는 이제 성장률 설명회에서 최근까지도 신용카드 사용 실적 자체에서 좀 소비가 감소하는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4월 소비자 심리가 좀 급락하기는 했지만 5월 들어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특히나 2분기에는 추경으로 인한 민생지원금 지급 효과도 대부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1.7에서 내수 기여도가 0.6, 순수출이 1.1% 기록을 했는데 내수나 수출 다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게 수출이나 투자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뭐 주가 상승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나 법인세 증가로 인해서 정부 재정 여력 확충으로까지 영향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AI 관련 투자 사이클이 지금 경기나 물가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라서 뭐 해역 봉쇄나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한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끝났을 때 한국 성장률의 좀 급격한 둔화 가능성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좀 신중한 통화 정책 결정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자산 배분 관련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KB 코어비유입니다. 이은택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배분 코어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위험자산의 선호도를 좀 더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봄에 조정이 좀 나올 걸 예상해서 잠깐 낮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상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이란 협상에서도 이런 트럼프의 행동 패턴은 과거 두 차례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너무 똑같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는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전망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위험 선호도를 상향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연준 통화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협상 잡음 등이 아마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위험 자산의 추세를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이제 한국 GDP 성장률도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걸 보시다시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전혀 안 꺾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투자가 지금은 글로벌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 AI 투자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에이전트 AI 시대가 더 당겨지고 이러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라고 보셔도 크게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관계라면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소비, 경기 사이클이 오히려 더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면은 저희들은 위험 자산을 사는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장기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경기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먼 훗날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 고민하기보다는 올해 후반쯤부터 실체를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관련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문현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채나 은행채뿐만 아니라 여전채 구간에서도 축소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드채 2, 3년 구간에서는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투신의 여전채 잔고가 많기는 하지만 매매 회전율도 높아서 투신의 매매가 기존에는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다만 투신은 이번 주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약 5,600억 원의 여전채를 순매도하면서 최근의 분위기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투신의 매도세는 대체로 은행과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받아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기타 법인의 경우 수신은 양호한 상황임에 반해서 여신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신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나 레고랜드 사태 시점에도 3일간 5천억이 넘는 매도에 나섰던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투신의 여전채 매도는 여전채에 대한 포지션 축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자금 환매가 가미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신의 자금 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투신권에서 매도하는 흐름은 좀 제한되고 다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투신권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크레딧 채권의 수급 여건은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는 2차 공적채권 발행기간 협의체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공적채권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나 금융위 그리고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의 공적채권 발행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뭐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발행과 관련된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긍정적인 멘트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위 등급의 수급 여건을 감안한다면 2분기 공적 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해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회사채 발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수요 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법인이나 연기금 등의 강한 참여가 확인되고 있어서 물건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수급의 어떤 공백이 여전체 유통물을 찾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회사채 강세 분위기가 여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쪽입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NH투자증권 관련된 자료입니다. 강등권 위원입니다. 예, 금융사들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한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투자의견 발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3만 3천 원으로 9% 상향 조정합니다. 1분기에 은행의 리임과 증권 자회사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이번에 리뉴얼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서 비은행 자회사의 자본 비중을 2028년까지 3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등을 반영을 해서 지속 가능한 ROE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투자의견 발의를 유지하는 이유는 증권 및 캐피탈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비은행 자회사 실적 개선 사이클이 확인이 되었고
은행님 상승은 전체 그룹 이익의 성장에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으로 인해서 향후에 주주 환원율은 ROE에 연동돼서 상한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또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DPS 중심의 이제 주주 환원 성향, 그러니까 주주 환원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DPS는 연 10% 이상 증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COE 대비 ROE가 낮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주주 환원율은 전년 대비 상향되는 조건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62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4.9% 상회했습니다. 은행림이 EBP 상승했고요. 증권 및 캐피탈 자회사의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습니다. 증권자회사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고요. 이번에 판관비는 카드의 명태비용과 교육세율 인상 반영으로 9.3% 증가했습니다. 그룹 CCR은 45.1bp로 전년 동기 대비 4.3bp 상승하였는데요. 경상적인 충당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3,000원으로 7.5% 상향 조정합니다. 발행어음에 의해서 IMA 인가를 2분기 초에 받았고요. 따라서 운용자산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대된 운용자산에서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손익이 중요한데 1분기에 실적을 놓고 보면 양호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을 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확대된 수신이 운용 스프레드 확보를 통한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B 멀티플에 대한 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026년 DPS 기준으로는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5%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하단이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4,75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0.7% 상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유는 이번에 자산관리 부분과 트레이딩 부분들의 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1분기 ROE 19.6%입니다. 거래대금 증가의 요인으로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이 148% 증가하였고요. 목표 전환형 펀드와 랩의 회전율 상승으로 인해서 WM 수수료 역시 113%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트레이딩 부분은 항상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인데 이번에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보유채권 만기 도래에 따른 이익 회복으로 우려보다는 우수한 실적을 시현하였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연결 순이익 측면에서는 헤지펀드 운용 순이익 약 600억 원이 반영되며 별도 대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자료는 3개인데요. 자동차 산업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왔고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3.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투자가 25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주요 투자 분야는 이제 공장 투자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등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연구용 반도체 팹 등이 이제 주된 부분이 됐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테슬라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투자를 서두르는 거는 비즈니스 영역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비즈니스에서 로보택시 구독 또 로봇 등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비전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 월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경쟁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중국권에서도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등이 이제 경쟁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격차를 벌리고 이 미래 비즈니스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서두르는 것은 테슬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현금 창출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전환 능력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 간의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율주행 비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FSD 고객이 이제 130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유럽하고 중국에서의 FSD 승인 그리고 AI5 칩이 이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차세대 FSD도 내년 초까지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관련된 로드맵을 최근에서야 재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둘 다 좀 비교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테슬라는 올해부터 이제 초기 생산 그리고 내년부터 대량 양산 이렇게 간다고 돼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내후년부터 양산 체계에 들어가서 2030년에 25,000대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상태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에서 현대차 그룹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보는데 테슬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6.4조 원의 영업이익과 21.8조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요. 현대차 그룹은 영업이익 20.9조 원 그리고 25.1조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을 했습니다. 투자 규모에서는 테슬라가 올해 37조 원 정도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거고요. 현대차 그룹은 향후 연간 평균 28.2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이 자금 조달의 능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좀 앞선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두 그룹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향적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어서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저희는 목표 주가 80만 원 투자 의견 바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2.5조 원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 저희 전망치에 다 하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 관세가 예상보다 716억 원 많았고 감가상각비 등이 이제 490억 정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도매 판매 감소 1년 전 대비 2.4% 감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팔리는 것보다 시장에 덜 공급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일부 모델들의 일시적인 판매 중단이 좀 이번 1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감소까지 지속성이 있는 거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 좀 갈라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예상을 하회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 의견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동차 업체 특히 현대차를 성장주 관점에서 저희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현대차는 로봇 중심으로 미래 비즈니스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창출하는 이익 규모도 대부분 경쟁사를 앞서고 있어서 그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과 비슷한 정도의 피어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비스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5,215억 원 나와서요. 저희 전망치나 컨센서스를 다 조금씩 하회를 했습니다. 해운업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 급증하기는 했지만 중동 사태 관련된 비용으로 약간 좀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에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부에서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 외에서는 외화 환산 손실이 좀 크게 잡히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일회성이고 환율이 높은 거는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에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대차 그룹이 로봇 관련된 비전들을 이제 잘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차 그룹의 성장이 나오면 이것도 현대글로비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28년 이후에 휴머노이드 양산을 통해서 로봇 관련된 성과가 가시화가 되면 현대차 그룹의 지위구조 변화도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는데 이때 현대글로비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 서비스 담당 김준석입니다. 삼성 SD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매출액 3.35조 원, 영업이익 783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그룹 전반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으로 퇴직급여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IT 서비스 쪽의 계열 대형 프로젝트 조정과 비계열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마진율 자체가 조금 줄었다. 그리고 또 물류는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마진 하락이 반영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 1분기 실적보다는 실적 발표에서 발표했던 두 가지 사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조 원에 대한 투자 로드맵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6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4조 원을 더 합쳐서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까지 합쳐서 10조 원에 대한 투자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혔다라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AX 서비스 및 AI 플랫폼 투자, 그리고 또 외부의 회사나 사업에 대한 이노가닉 M&A죠. 이노가닉 성장에 대한 재원으로 4조 원을 할당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사실상 모두 AI 풀스택에 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AI 데이터 센터에 6조 원 죄송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상 ROIC와 이자 수익률 간 스프레드가 5% 정도라고 가정을 해봐도 세후 이익이 0.5조 원 부과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 발표에서는 ROE 목표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2028년 기준으로 ROE 10%, 2030년 기준으로 ROE 12% 달성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ROE 11.6% 이후 최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공격적인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IT 서비스 업종에서 ROE와 PB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AI 인프라 투자 집행과 함께 ROE 개선이 가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여지가 주가 재평가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삼성 SD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만 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업은 투자나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14만 8천 원으로 9.6%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은 가스터빈 수주의 호조를 반영해 장기 수주 전망치를 상향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20.7%에 해당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산업인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SMR이 앞으로 계단식으로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 증가에 차례대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단기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은 가스터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스터빈의 수요는 온사이트 발전을 빠르게 늘려야 되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규 LNG 발전소들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리드타임도 약 4년으로 늘어난 상태이지만 글로벌 피어들의 리드타임은 5년에서 7년으로 더 길기 때문에 여전히 적시성을 우선시하는 수요처들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조한 업황에 힘입어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생산 캐파 또한 기존에 예상되었던 12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의 경우 대미투자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R 사업 투자를 결정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원전 산업 투자를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 이런 대미투자가 현실화되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건설 및 수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분기 예상 매출액은 3.8조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빌리티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수주했던 체코 원전과 국내외 가스터빈 생산이 시작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한 1.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960억 원을 기록하며 비용 정산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었던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포스메카 코리아 관련된 자료입니다. 손민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품전자 손민영 연구원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2만 원을 유지합니다. K-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한국 법인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한국 법인 매출의 성장률을 24.3%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매출의 성장률 대비 영업이익률 개선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제 급격한 물량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 활용이 늘어나면서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마진율 개선이 제한적이겠으나 하반기부터는 현재 도입 중인 기계 장치의 자동화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694억 원,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마진율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10.0% 하회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법인은 원가율 상승과 이제 미국 법인의 최대 고객사 G사의 재고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로 이익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인의 매출액은 1,293억 원, 영업이익은 147억 원으로 마진율 11.4%를 예상을 합니다. 전분기부터 1위 고객사로 부상한 D사의 물량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타 타 K인디 고객사들의 수주도 견조한 상황입니다.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449억 원,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마진율 10.6%를 예상을 합니다. 지사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잉글루드의 코리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3.2%를 감소를 하면서 마진율도 30%를 하회하며 전체 미국 법인의 마진율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 법인의 매출액은 80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원으로 소폭 적자를 예상을 합니다. 전분기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었던 프레스티지 고객사의 물량 감소로 소폭 적자를 예상을 했습니다. 2026년 연결 매출액은 7,581억 원, 영업이익은 1,012억 원으로 마진율 13.3%를 전망을 합니다. 상반기의 이익률은 좀 제한이 되겠으나 하반기부터는 한국과 미국 법인의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4일 KB증권 모닝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